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병리의 매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땅에 떨어지고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주팔자가 정해진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팔자가 정해지면 이 팔자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동력의 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팔자 중에서 드러나 있는 천간, 이 드러나 있는 천간이 이 명을 끌고 가는 동력의 축이 됩니다. 여러분들 팔자를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 보시죠. 여러분 팔자에는 천간에 어떤 글자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이 명에 대해서 칠판자 한번 보실까요? 이 명은 천간에 간목과 병화와 일간의 경금, 시간의 괴수가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글자가 이 팔자를 끌고 가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힘이 제일 센 글자가 끌고 와. 그 제일 힘이 센 글자가 어떤 글자인가를 알아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팔자에서 이렇게 보십시오. 자, 연간의 글자가 우선 힘이 있다, 없다는 뭘 갖고 말씀드린다?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는 건 뭘 얘기한다? 지지 네 글자의 장간 속에 그 오행의 성분이 있으면 강하다 그러고 그게 없으면 약하다 그런다. 여러분들 이건 뭐 강약 다 배우셨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팔자에서 간목 재성은 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자, 볼까요? 연에 없고 월에도 없고 일에는 없고 시에는 여기 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에 태어났으니까 을목이 장간 속에 들어있어서 이 재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병화는 어떻습니까? 병화도 신중에는 없습니다. 자월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지 술토에는 정화와 미시에는 이게 잘못됐네요. 을개무가 아니라 정을기가 되죠. 이게 잘못됐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병화관성은 일지와 희지의 정화를 가지고 있어서 통곤했다. 그러니까 강하다. 일간은 어떻습니까? 일간은 시에, 연에, 신중에 경금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일지에 술토 중에서 또 신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간도 강합니다. 그 다음에 개수는 어떨까요? 개수는 여기 연에도 통분이 되어 있고 또 자월에도 임계수가 들어있습니다. 일과 시에는 없죠. 이래서 개수도 강하다. 아무튼 이 천간의 네 글자가 장간 속에 어디인가 자기의 오행의 성분이 있으면 강하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약하다 그런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처럼 강하다 약하다를 왜 따지느냐? 여러분들 신강신약을 이렇게 따지죠. 그러니까 신강신약 제가 강하다 약하다, 인성이 강하다 약하다, 관이 약하다 강하다 왜 따지느냐? 따지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신강하다 하는 얘기는 뭘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세상 살아가면서 천층구만층의 어려운 희로애락의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신강하다는 얘기는 그런 걸 극복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신약하다는 얘기는 그런 의지가 없이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주저앉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강하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이까짓 것 준비하고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하고 아이고 이제 나 죽었네, 이제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고, 이게 제가 강하다 약하다의 차이입니다. 아무튼 제가 강하다 약하다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글자가 다 강한데 이 네 글자에서도 그러면 어떤 게 내 팔자를 끌고 가는 동력의 주가 될까? 그러면 이 네 개가 다 강한데도 그 중에서도 힘 있는 걸 골라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볼 적에는 힘 있는 글자는 어디에다 우리가 월지, 우리가 격을 잡을 때도 월지를 잡죠. 이렇게 월지에다 통근한 놈이 어떤 놈인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간목은 월지 자에는 통근할 수 없습니다. 병화도 자월에는 통근을 못하죠. 일간도 자월에는 통근할 수 없습니다. 자, 계수는 어떻습니까? 계수는 자의 임계수를 얻어가지고 통근을 합니다. 이렇게 네 글자 중에 우리가 강하다, 약하다라고 얘기할 적에 다 통근해서 강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놈이 강하냐고 할 때는 월제다 집어넣고 봐라. 그러니까 월제다 집어넣고 보니까 계수 하나만이 월제에 통근을 했더라. 그럼 계수가 뭡니까? 이건 상관이다. 그러니까 상관이 이 팔자에서는 제일 힘이 센 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을 잡을 때도 월제수 잡지 않습니까? 왜 잡습니까? 제일 힘이 센 놈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자의 격은 뭐다? 상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팔자를 끌고 가는 축은 상관격이라면 이 팔자를 앞으로 사는 날까지 끌고 가는 축이 동력이 상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관이 있으면서 또 한편 10년씩 바뀌는 대운이 있죠. 대운도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계절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난 계절이 언제냐? 꽃 피고 새가 오는 봄이냐? 또는 깽깽 추워서 난리치는 엄동설화이냐? 아니면 우리가 곡식을 할 수 있는 가을의 계절에 태어났느냐? 이 계절, 내가 태어날 때 계절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계절은 내가 살아가면서의 계절입니다. 태어날 때 계절과 살아가면서의 계절. 살아가면서의 계절은 뭡니까? 10년씩 바뀌는 대운지가, 그게 내가 살아가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살아가는 계절은 10번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자에서는 계절, 또 10년씩 오는 대운에서의 10년씩 계절, 이렇게 계절이 이제 두 가지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란 말 들어보셨죠? 천간의 글자가 지지에 지장간에 자기의 오행의 성분이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지지 네 글자가 품고 있는, 우리가 지장간이 뭡니까? 하늘의 글자를 품고 있다 그래서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품고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죠. 하늘의 글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다 약하다는 지지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천간에 드러나 있는 네 글자가 강하니 약하니 왕하니 쇠한 거지. 지지 글자 가지고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격을 잡을 때도 이 격 같은 경우 뭡니까? 자, 상관격이다. 자월의 경금이다. 상관격이다. 여기서 상관이라고 했을 때 자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중에 들어있는 계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월지, 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라는 글자는 하늘의 글자, 천간의 글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지지의 글자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격국할 때 국은 뭡니까? 그건 천간의 글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지지의 글자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글자가 뭐일까죠? 삼합의 글자. 지지 세 글자가 모여서 국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지에서 만들어진 구구과 하늘의 천간의 글자에서 만들어진 격과 두 개를 합해서 부른 적에 우리가 격국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의 글자, 땅의 글자, 장간의 글자 이렇게 세 가지에서 천지인 세 개가 합쳐가지고 하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격이 정해지면 천간의 글자에서 세 개 중에서 제일 힘이 센 글자가 격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격이 없는 글자도 있겠죠. 월제 통분한 글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격으로서 얘기할 수 없죠. 그냥 격으로 격까지 승격은 안 됐어도 그 중에서 제일 힘이 센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개수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힘이 센 글자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힘이 센 글자는 여기서 병화겠죠. 병화가 시지와 그 다음에 일지에 두 개 통과를 했습니까? 이 순서가 있죠. 첫 번째 힘이 센 게 월지가 1번입니다. 시지가 2번입니다. 일지가 3번입니다. 연지가 4번입니다. 통근하는 뚜리의 힘의 세계도 이렇게 나눠지니까 만약에 월지의 천간의 글자가 월지의 여러분들 사주팔자예요. 월지에 통분하는 글자가 없다면 그 다음 글자가 어떤 걸 보십시오. 그 다음 글자가 시지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글자가 있는가? 시지도 없다면 일지에 뿌리고 내린 거 있나? 그 다음에 연지 이런 순서로다가 여러분들의 팔자에서 천간의 글자가 가장 힘이 센 글자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 글자를 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팔자에 가장 힘이 센 거니까. 이 격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질문하신 중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사주팔자의 주인이 일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격은 뭡니까? 이 팔자의 실권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럼 팔자의 주인은 격은 뭐? 팔자의 주인은 뭐고 또 실권자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 팔자의 주인이라는 것은 일간은 나를 대표하는 글자야. 월지의 실권자라고 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힘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아파트를 살고 있죠. 거기 가다. 그럼 이제 아파트를 삽니다. 주거용으로 해서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자, 분양을 받을 때 그 집안에 아버지가 있고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집안에 제일 어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일 어른이 홍길동이야. 그럼 그 집에 문표를 뭐라고 쓰겠습니까? 이 집은 홍길동 하고 문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집을 분양받을 때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힘이 없어. 재력이 없어. 아들이 돈을 잘 벌어. 그래 아들이 재력 가지고 그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은 일간이니까 홍길동이라고 써서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집안의 주인은 누굽니까? 실권자는 아들이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팔자의 주인과 실권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실권자와 팔자의 주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팔자의 주인과 실권자. 자, 이 실권자가 이제 이 팔자를 끌고 가는 거지, 연도하신 아버지가 팔자를 끌고 가는 건 아니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실권자가 정해지고, 우리 이제 격국하게 되면 용신 얘기 나오죠, 용신. 용신이라는 게 뭡니까? 격을 도와주는 글자, 이롭게 해주는 글자가 용신입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그 집에 아버지가 있다면, 그 온 식구가 뭡니까? 용신이 되는 거죠. 격이 있으면 그 격을 실권자가 있으면 실권자를 제일 다 보조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을 보조하는 온 국민이 다 용신이 되는 겁니다. 나라에 임금이 있으면 임금님을 보조하는 신하가 다 용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임금님을 도와주는 게 용신이다.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을 떠받들고 보조해 주는 것이 용신이다. 격국 용신하게 되면 아주 간단한 일치인데 이 격국 용신의 늪에 빠져서
사람들이 잘 헤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격이 너무 복잡하다고 하는데 복잡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쉽게 얘기해서 뭐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우리 인간의 삶이 그 형태가 천층만층 구만층이라고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이면 격을 5천만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똑같습니다. 쌍둥이도 얼굴 틀립니다. 지문이 똑같습니다. 틀립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 얼굴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은 우리가 이렇게 뭐 내격이다, 외격이다, 잡격이다 이렇게 틀로 잡아갖고 몇 가지 샘플로다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격 자체가 뭘 얘기합니까? 5천만 격이 다 있어. 그러니까 요 안에 들은 우리가 하나의 명을 가지고 집어넣고 할 때는 샘플 몇 개만 집어넣고 격을 잡는 거야. 이 샘플 몇 개 가지고 5천만이고 몇 억의 인구를 다 집어넣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똑같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격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그전에도 뭐라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격은 추상적인 거야. 실질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야. 격은 예를 들면 제격이라고 합시다. 제격하게 되면 우리 다 뭘 갖고 있습니까? 제격하면 부자야. 돈 있는 사람이야. 제격 가능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격을 전부 다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고 외피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피만 보기 때문에 내피를 볼 줄 알아야죠. 우리가 좋은 명품백을 들었다고 부자입니까? 좋은 차를 탄다고 부자입니까? 아니죠. 네. 어떤 사람은 허름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부자가 있죠. 명품백 안 들었는데도 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할부자라 그러죠. 아무튼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본다면요. 하나의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씨앗이 땅을 만났어. 어떤 땅을 만났느냐? 기름진 땅을 만났느냐? 가시덤불에 만났느냐? 사막의 모래 위를 만났냐?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냐? 그런 씨앗이냐? 이렇게 땅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그 씨앗이 이제 발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달라지겠죠. 이 우리가 사주팔자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씨앗이 이제 땅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땅을 만나서 이제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그 성장하는 주체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글자가 어떤 것이냐? 팔자의 주인은 일간이지만 그 팔자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건 힘이 제일 센 놈이 끌고 가는 거다. 그것이 뭐냐? 천간에 떠있는 네 글자 중에서 월지에 가장 뿌리를 내리고 힘이 있는 놈이 내 팔자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것이 격이다. 만약에 월지에 뿌리를 내리는 놈이 없다면 그 다음 일지에 뿌린 그것도 없다면 시지에, 일지에, 연지에 이렇게 순서대로 뿌리를 내리는 그 팔자가 성이 제일 강한 힘이 있는 그런 글자다. 그 글자가 육신이 나를 끌고 가게 돼 있다. 그리고 육신이 어떤 글자에 따라서 이 팔자의 유형이 달라진다. 요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천간의 글자가 월지에 뿌리를 내려갖고 힘이 세다는 얘기는 그것을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하죠. 돈 타령하는 사람은 돈을 가질 확률이 많아집니다. 돈 끝까지 뭐라고 이러는 사람은 돈하고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팔자에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엄마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부모님은 다 있죠. 부모님 없는 사람은 없는데 팔자에는 부모님이 등장되지 않은 팔자가 많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부모님은 있는데 팔자에 등장되지 않으면 천간에 특히 등장되지 않으면 그 부모님과 자식은 거의 인연이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근데 딱 인연이 없다라고 자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연의 속면은 그렇게 딱딱 자를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 복합적 요인에서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아도 인연이 깊은 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해서 인연이 없다 이렇게만 있어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의 십중팔구는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으면, 팔자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인연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없는 그런 자식은 없습니다만, 부모가 내 팔자에 등장되어 있지 않다면 인연이 박하다, 인연이 없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인연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기초적인 다 아니까 이렇게 기초를 제가 반복하면 이제 지루하다 이러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요 팔자에 그러면 대운이 등장되겠죠? 대운이 등장됩니다. 대운이 역할, 요걸 설명을 좀 드리고, 대운이 설명을 드렸으면 그동안 올해도 이제 거의 계면년이 거의가 다 갑니다. 그저께 온 것 같은데 벌써 다 이렇게 2장밖에 안 남았네요. 내년은 뭐죠? 갑진년, 용의 해가 옵니다. 자, 갑진년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러분들 팔자에다가 대운까지 겸해서 내년에 갑진년이 왔을 때 나한테는 어떤 역할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렇게 추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참 우리 팔자를 풀이하는 사람들에게는 흥미진진한 그런 세월인데요.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 전에 총선이라든지 또는 그 대선이라든지 이런데 선거가 있을 때 등장하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후보라든지 하는 사람들에게 명을 가지고 우리가 풀이를 하는데 어디까지나 그 참모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팔자를 몰라요. 진짜 팔자를. 떠돌아다니는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팔자 그거 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나라는 특성이 있죠. 음과 양으로 돼 있죠. 음력이냐 양력이냐. 또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요즘은 그냥 태어나면 바로바로 그냥 그 시간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우리 출생신고를 하지만 옛날엔 질병도 있고 이래가지고 태어나서도 한참씩 있다가 출생신고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상에 나타나는 그 생년월일은 거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지 않는 생년월일 가지고 당선이 된다, 낙선된다, 우와 하니 이건 전부 다 그런 것이 이렇게 파장이 될 때마다 우리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될 때 보니까 사주팔자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지금도 미신이 점성술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학이다 미신이다 이렇게 감론을박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사람의 생년을 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추상적인 생년을 가지고 앞으로 내년 대선에 당락을 점을 친다거나 예측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